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팔공산과 김천 등지에 0.5mm의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 오늘 밤부터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8도, 포항 23.3도, 구미 27.4도, 안동 25.1도 등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후 늦게부터 비가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9도 등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 등 22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첫 메르스 확진 환자 김 씨가 메르스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일 퇴원합니다. 폐쇄됐던 남구 지역 여러 시설들도 오는 29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첫 메르스 확진 환자 김 씨의 2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가 1,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오면서 대구시는 자문교수단과 회의 끝에 김 씨가 의학적으로 완치된 만큼 내일 퇴원시키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요양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심리적 난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집에서 자가 요양하는 것이 좋겠다. 확진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시설들도 메르스 잠복기가 끝난 직후인 오는 29일부터 정상화됩니다. 대명 3동 주민센터를 포함해 경로당 등 복지시설 60곳, 어린이집 4곳, 그리고 동명 목욕탕이 대상입니다. 확진 환자 발생 후 손님이 끊겼던 대명 시장을 살리기 위한 범사회적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대명 시장을 찾아 장도 보고 식사도 한 뒤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상인들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보상하고 상인들이 다시 화기를 찾을 수 있도록 대구시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여성계도 적극 동참해 오늘과 내일 130여 명이 대명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이어가고 자유총연맹과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메르스 극복을 위한 사회적 참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는 내일 개막되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 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구 오페라하우스 등 주요 공연장 9곳에 메르스에 특화된 약품으로 특별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 7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발열 환자를 찾아내고 발판 소독기와 손 소독제, 일회용 마스크 등을 관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장 마당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메르스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이런 위반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환경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단속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굴착기가 공장 마당을 파들어갑니다. 땅속에 묻힌 포대자루들이 밖으로 꺼내집니다. 5톤 트럭 한 대를 이내 가득 채웠습니다. 불법으로 매립된 것은 비닐과 스티로폼, 포대 같은 농산 폐기물들입니다. 공장 측은 마당에 빗물관을 묻으면서 플라스틱 빗물관을 보호하기 위한 충전재로 매립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자루 같은 거 이런 거 덮었는데 그런 걸 덮어도 금제가 안 되는 거라고. 안동시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업주를 고발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최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오염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에 규정된 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하고 환경오염 사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 2011년 6천여 톤에서 지난해에는 2만여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 4월 총파업을 이끌었던 민주노총 간부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늘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다가 벌어진 충돌에 책임을 덮기 위해서 과잉 수사를 한 결과 42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4명은 구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음 달 15일 예정된 민주노총 2차 총파업을 막기 위해 검경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빈곤 네트워크는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맞춤형 개별 급여 제도 탓에 최저 생계비가 무력화돼 결국 빈곤층의 권리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등 빈곤층의 어려움의 원인이던 추정소득이나 조건부 수급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등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회활동가 윤모 씨와 서모 씨는 생존권을 지키려는 주민과 이를 도우려는 사회활동가의 행동이 유죄가 될 수 없다며 벌금형에 불복해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형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전탑 건설 공사와 관련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민과 사회활동가들은 20여 명으로 징역 6개월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7월 1일자 정기 인사로 행정국장의 권영탑 총무과장을 승진 발령했습니다. 정책기획관의 정희준, 중앙도서관장의 유금희, 남부도서관장의 변창호 등 4명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고 서기관 6명, 사무관 6명 등 모두 16명이 승진했습니다. 대구시립교영악단의 지휘자인 줄리안 코바체프가 또 심장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코바체프는 지난 23일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던 중 심장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습니다. 코바체프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시향 측은 현재 경과는 좋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산 모 대학교 기숙사의 집단 폭행과 관련해 해당 대학은 가해 학생을 기숙사에서 내보냈고 경찰 수사에 따라 퇴학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숙사 사감과 생활관장도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학생을 위해서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하는 한편 기숙사생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산경찰서는 대학 기숙사에서 나흘간 대학교 1학년 김모근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같은 학교 학생 5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오쯤 66살 김모 씨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아 대구의 한 신협에서 예금 6천만 원을 해약하려 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신협 직원 50살 최모 씨가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피해를 막아 경찰은 최 씨에게 감사장을 줄 예정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수감 중인 남편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8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교도소 동기인 39살 고모 씨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잘 아는 고향 선배 아들이 대법원 주사 보인대 잘 얘기해서 남편이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2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 건축업자 55살 강모 씨에게 접근해서 접대비 등을 주면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신축공사 수주를 따내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건축업자 5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같은 해 8월 강 씨에게 충주에 주거용 오피스텔 펜스 설치 공사를 하게 한 뒤 대금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